이제 약간 런지솔라 중에서도 대단히 현장만 담당하는 세일즈 팀이고요. 저희 두 번째 간단한 동향하고 저희 신기술 같은 데서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많이 보셨던 솔라의 밸류 체인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요새 지금 핫한다고 하는 이제 폴리실리콘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지금 폭락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모듈까지도 지금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엄청 싸잖아요. 사업하시는 분 되게 좋으시죠. 근데 지금 이 동향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시장 자체가 폴리 쪽에서는 엄청나게 10대 메이커들이 과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셀 쪽에서는 그 3대 메이커들이 거의 이제 독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듈 쪽에서는 이제 독점적 경쟁을 티어 1들이 독점하면서 수많은 업체들이 이제 난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은 폴리 자체가 원래 모듈에 그대로 전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행스럽게도 이 세일이라고 하는 3대 메이커들이 버퍼링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그 대신에 마진은 지불을 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SK라든가 제스칼텍스가 중간에 이제 두바이 이유가 막 폭등하고 있을 때 가격을 잡아주지만 또 뭐 상당히 우리가 좀 그 갑질한다고 막 이런 말 하듯이 이게 이 존재가 다행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시적으로 이렇게 모듈 값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행이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으나 14불, 0.14불이라고 봤을 적에 이런 포션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셀이 한 절반인데, 셀 중에서 폴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폴리실리콘이라는 원자재가 모듈 값에 차지하는 포션은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래서 폴리 값이 만약에 10% 등락한다, 이거는 이퀄 모듈 값이 10% 등락한다는 모듈 값이 한 3%, 4% 등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요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것이 맞느냐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 2분기까지 상당히 폴리 값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내려갔어요. 25% 떨어졌다고 또 곧바로 또 77% 또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맞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맞게 8%, 30%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논리가 대충 맞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과점을 차지하고 있는 셀메이커들이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을 완화해주긴 하지만 엔드 유저 시장 자체가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저 시스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로직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접하는 건 뭐 킬로그램당 9불 막 10불 이러는데 이거는 뭐 사실 와닿지가 않으실 거고, 그냥 저 3.5g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어떤 하나의 그냥 공식 비슷한 어떤 말 하나만 기억하시면 그래도 감을 잡는데 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저기 빨간색으로 좀 해놨는데 신기하게도 또 올라가고 있어, 폴리가 1분기에.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이렇게 많은데 왜 지금 현재 폴리메이커들의 공급량은 900기가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시장 다 해봤자 450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탑 메이커들이 선악골 하고 있어요. 폴리라는 거는 한 번 한 번에 쉽게 뭐 음식점에 가서 음식 시키듯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선악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건 뭐겠어요? 3, 4개월 텀을 두고 우리가 사고 있는 모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이제 저희 모듈 수요 공급 곡선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은 작년에 한 모듈 수요가 디맨드가 판매량이 420기가 찍었어요. 올해는 한 550기가 찍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모듈 공급이 한 600기가 했어요. 공급 가능인 거죠. 그러니까 내려갔죠. 올해는 한 750기가 하는데, 그럼 올해 약간 또 일본 망할 것이고 또 강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게 계속 내려가냐?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반도체가 뭐 하염없이 내려갈 적에 엔비디아로 대변되는 AI 수요가 생겼잖아요. 지금 우리가 봤을 적에는 우리는 치킨 게임에 너무 능숙했어가지고 저거 언제 망하고 뭐 언제 해서 뭐
2세트 될 것이고 볼 수 있지만 아니다. 지금 중국은 벌써 세계를 리딩하고 있는 중국은 800기가 이상의 시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동일한 로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요가 늘면서 시장 자체가 태양광화되는 그런 식으로 되면서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즉 올라갈 것이다. 지금 아까도 폴리가 900기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전 세계 전력 수요량이 몇 테라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전력 소요량은 몇 기가입니까? 우리나라 전력 소요량은 한 100기가 정도 돼요. 매 시간 매 주마다. 근데 공급량은 120기가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유휴시설이 있는 거죠. 전 세계는 전력만 일렉트리시티만 따지면 20테라 정도 돼요. 물론 이제 전 세계 에너지는 많아요. 열도 있고, 열대 지역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바로 난방 없이 자기도 하고. 근데 이제 20테라에서 벌써 테라 시대, 연바이 테라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에너전이 리플레이스 된다. 그래서 이 사태를 지금 이 언제는 하여간 이건 언제나 죽어 이러면서 의하야냐 이렇게만 보시면은 좀 어폐가 있다. 준비하셔야 된다. 이게 저희가 분석한 전 세계 수요 공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은 저는 8기가 정도 포텐셜 계속 갖고 있다고 보는데 미국도 100기가가 될 것이고 중국은 벌써 이제 현재가 150기가인데 250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인도도 엄청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00~800기가에서 평형을 맞추고 공급은 한 800, 900 테라 시대가 된다. 원래 항상 모든 제품은 공급이 좀 더 많게 돼 있어요. 공급이 더 적은 산업 보신 적 있어요? 항상 쇼티지라고 이런 산업 보신 적 있어요? 메이커들이 죽든 살든 간에 한 1.2배 정도 공급이 많다고요. 그래서 저 정도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약간 태양광 사업 하시기에 보실 적에 저희가 약간 계절성을 조금 이건 해놓은 건데 평균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원칙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할 적에 다 대학 다 시험 보셨겠지만 서울대 갈 사람은 어떤 시스템이든 서울대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잘하는 사람은 어떠한 계절성이 있다고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평균적인 계절성을 제가 도시를 해놓은 건데 일단 모듈만 보시면은 이게 평균적인 가격 목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 3분기에 좀 내려가요. 왜 내려가냐면 중국은 모든 탑티어 회사들이 다 완판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재고 떨이를 3분기에 합니다. 그래서 엄청 싸져요. 그래서 좆대가 제일 싸고 우리나라처럼 4분기에 싸고 이러지 않아요. 현대자동차 4분기에 엄청 무이자 할부하고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4분기에 엄청 비싸요. 그리고 그걸 따라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금리는 원래 이제 대한민국 금리의 기본 정설은 이제 하조 동보입니다. 여름에 좀 싸고 겨울에 올라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같은 수출 기업의 이제 어떤 인센티브 수요를 많이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나름 이제 이렇게 좀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전쟁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거는 어쨌든 정리가 될 것이고 한 3분기에 이제 미국 금리 인하 발표가 되면은 한 100원 이상 내려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무슨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기를 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미국 파월이라는 사람의 어떤 멘션 한마디가 전쟁 한 100번 하는 것보다 더 힘세요. 한 방에 한 100원도 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 한마디가.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인허가 자체는 우리나라 공무원님들이 하여간 좀 어쨌든 4분기에는 그래도 좀 일을 좀 해야 되니까 루스하게 보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분기에 신제품을 좀 보고 저희 같은 메이커들한테 좀 그래도 관계를 셋업해 놓으시고 2, 3분기에 사시고 4분기에 사업을 하라. 이게 이제 제 계절성인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칙은 없다. 2분기에 어떤 사장님이 갖고 있던 빌딩이 하나 비싸게 팔려서 돈이 200억이 들어온다. 그럼 그때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건데 계절 기본적인 어떤 시즈널리티 요 정도를 도시하고 있다. 참고해 주세요. 이건 세계적인 변수인데 이 중에서 솔직히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거 다 필요 없고 중국 내수가 이제 한 6, 7월 정도 되면은
150기가 내수를 180기가 한에 또 120기가 한에 이렇게 좀 의사결정을 해줘요. 거기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럼 180기가가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물건 없어요. 이제. 올라가는 걸 떠나고 물건 없어요. 만약 120기가로 조정됐다 그러면 이제 좀 널널해지는 거죠. 아, 좀 싸지겠네. 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내수 저거만 하고 싶다. 나머지는 마이너하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시장 동향의 변화인데 우리 그동안 이제 REC 마켓, 장기 REC에 되게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직접 PPA라는 어떤 마켓 패러다임에 들어와서 상당히 이제 거래하기가 좋아서 그리드 패러티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RPS 저 영역이 이제 공공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뭐 나라가 개입하고 탄소 뭐 저탄소 쓰면은 더 주고 또 공공의 영역을 좀 벗어났다. 즉 민간의 영역으로 돌아왔다. 즉 뭐냐 그리드 패러티가 이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PPA 시장의 특징은 이제 초기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외산 모드를 엄청나게 쓰는 시장이고 바로바로 이제 삼성전자나 LG화학 같은 데 바로바로 집격할 수 있고 그 중개를 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뭐 SK ENS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중개하면서 1, 2메가를 개발하더라도 그 그로스 뭉쳐지면서 100메가, 200메가의 어떤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셋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는 돈이 없는데 500kg 하는데 다 저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기에 돈을 너무 쓰지 말아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는 뭐 망사용료라고 해서 3, 40원 정도 이렇게 마트가 드리면 저걸 해도 남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좀 기술 동향 한번 저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술 동향은 지금 그동안 이제 태양광이 막 15%서부터 시작해서 장족의 발전을 한 15년, 20년 해왔는데 지금 현재 거의 이제 수렴점에 거의 도착했어요. 즉 HBC라던가 HTBC 같은 신제품이 들어오면서 패널 효율로 한 25%를 이미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종착역에 도달했다고 저는 보고 텐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종적합으로 해서 페로브스카이트 플러스 실리콘 계열에서 35%를 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거 나오면 이제 사실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더 이상 할 건 없고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또 다른 이제 용도 개발 차원에서 건설사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투명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이거는 발코니에다 셋업을 하게 되면은 15%라 하더라도 발전이 되면서 뭐 값이 단가가 높더라도 택하는 가구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신시장이 좀 형성이 될 것 같다. 어쨌든 저희 그 다 와 있고 요걸 이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플레이 하느냐 요 차원의 이제 게임이 된 것 같아요. 요거는 혹시 가스라는 건 혹시 아세요? 이거는 사실 개발된 게 엄청 오래된 제품인데 나사라든가 중국의 항테인 같은 이제 우주 개발 회사들이 쓰는 인공위성에 달린 그 금색 패널들인데 저거는 막 한 장에 한 1억 정도 하는 거예요. 저거는 지금부터 20년 전에 35% 구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핫한 그 N타입 기술 관리를 좀 보겠습니다. N타입 기술 관리를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이 저 단어의 뜻이 다 기술이 다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LG전자가 최초로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N타입을 갖고 왔었잖아요. 네온이라고 엄청 잘 팔고 비쌌잖아요. 와트가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펄트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P형 기판과 N형 기판 조립을 갖다가 N형 기판 베이스라고 P형 약품을 쓰는 그 방식으로 해서 그것만 해도 되게 좋은 제품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양산과 단가를 위해서 이제 메이저 회사들이 탑콘이라는 방식을 쓰게 돼 있어요. 탑콘에서 밑에 한 층을 더 코팅하는 거고 HIT 또는 HJT는 이제 이종적합이라 해서 아시라고 하는 새로운 전지판을 까는 거예요. 그다음 IBC라고 하는 BC 백컨택 이제 버스바를 뒤로 넣어서 수강면을 넓히는 제품이고 TBC는 탑콘 플러스 백컨택, HBC는 HIT, HGT 플러스 탑콘 백컨택 이렇게 해서 이런 형식의 N타입을 이제 기술 관리로 나눌 수가 있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좀 보시면은 펄크는 다 아실 거고 펄크에다가 이제 N형 이거는 이제 P형 기판이잖아요. P형 기판을 N형 기판으로 바꾸고 이제 위에다가 저 P형 약품을 도포해서 PN 저런 방식으로 구현하고 밑에다가 이게 이제 요것만 깎으로 바꾼 게 이제 LG전의 펄트라고 하면은 탑콘이라고 하는 이제 신셀은 터널링 레이어라고 그래서 산소층 원자적으로 이렇게 분열해가지고
대전화가 이렇게 모여서 빨리 하면서 전압도 빨리 수송하면서 효율을 높인다고 하는 원리의 세일이 탑10이에요. 저것만 해도 이제 어마어마한 신기술이고 효율을 2% 이상 상승을 시켰는데, 이제 HJT라고 하는 건 헤테로정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위에 아래 위로 아시라고 하는 아모퍼스 실리콘, 저것도 하나의 태양 전지예요. 지금도 아시 전지를 파는 회사들이 많아요. 저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전자계산기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래 위로 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이제 효율이 그래도 좋아지겠죠. 근데 대신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론지전 이제 요 중간에 이제 그 IBC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IBC는 백커텍이 P형 백커텍, N형 백커텍이 있는데, 저희 론지는 이제 N형 백커텍을 써서 N형 셀에다가 밑에 버스바를 밑으로 깐 제품. 론지가 취하고 있는 HBC라고 하는 거는 이제 HJT에다가 백커텍을 때리는 방식이고, 론지는 약간 이런 방식으로 기술 교환을 하고 있다. 텐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메이저들이 사실 탑콘 방식에 의해서 그 장비 감가상각을 충분히 뽑으려고 한 2, 3년 정도 더 스테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효율은 0.5배 증가할 거니까. 근데 저희 론지는 바로바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만 그래요. HPBC라던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HBC 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텐덤도 세계 신기록을 저희가 찍었어요. 34%짜리. 텐덤 양사 패널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티아 쪽 회사인데 그 회사들이 갖고 있는 효율보다 저희가 한 4% 이상 높아요. 왜냐하면 기술의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모든 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인 거고, 다른 회사가 이렇게 좀 뭔가 이제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스케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간다. 이제 이거는 탑콘과 HJT의 약간 장단점을 한 건데, 탑콘이 사실 이론적인 한계치는 훨씬 좋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결합 구조에서 상당히 좀 밑에 악스전층이 있으니까 좋지가 못해요. 가품 자체는 되게 좋은데, 그래서 미래로 갈 적에 좀 그럴 수가 있다. HJT는 결합성이 되게 좋아요. 모든 무쌍과 비슷한데, 그리고 약간 열화 면에서 저희가 조금 HJT가 조금 나요. 그래서 LID라던가 조금 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고, 백 컨택 자체는 초반에 이제 미학적 효과가 좋고 후면 결합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참고로 72셀이나 78셀이나 이걸 좀 얘기를 해놓은 건데, 이거는 뭐 저희가 분석해놓은 게 참고로만 하세요. 72셀은 이제 약간 2200바이 1134, 78셀 한 층을 더 높인 거잖아요. 그래서 78 한 층을 더 한 셀 크기만 더 커지니까 걔는 2400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단순 비교적으로 숫자 와트는 78셀 계열이 더 높아요. 635 이렇게 됩니다. 저희는 615 이런데 뭐 도진 거 아니야 이런데, 사실 패널 효율 자체는 훨씬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패널 효율이 유일하면 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컴팩트 사이즈가 많이 깔려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봤어요. 글로벌 트렌드가 뭐냐? 그럼 유럽이나 미국에는 72셀이 훨씬 잘 팔려. 78셀이 나름 우리나라에 그래도 히트 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구조물을 동일한 구조물을 쓰면서 그냥 막 얹었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10년 정도 지나면 피로화증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장담을 못해요. 뭐 자기는 된다고 하지만 물류적으로도 저희가 40HC에 훨씬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컨테이너가 한 7, 80만 원 하는데 비용 절감이 한 15%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구슬을 큰 구슬 잡고 이렇게 하면 좀 나오는데, 이게 거의 비슷한 거예요. 큰 패널을 이렇게 해놓으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패널을 이렇게 더 많이 담기는 거예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이트에 이렇게 깔아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한 4% 정도 더 많이 깔았어요. 근데 이거 사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냥 아이고 더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예리하고 예민했던 대기업 엔지니어들이 저희 걸 선택을 했습니다. 더 많이 담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은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케바케, 이거 제가 뭐 조작하려는 건 아니고 이건 케바케인데, 이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대형 패널을 썼을 때 뭐 78셀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파손의 위험이라던가 중앙 부분에 약간 먼지가 쌓일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이게 뭐 다 그러냐 그럼 자세 못하겠지만 확률적으로 이런 데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긁어내는 면적적 비교를 하면서 옛날보다는 이제 직사각형 커팅이 좀 많이 되면서 이게 많이 이러면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R1이라던가
활발하면 좋은 제품이 나오면서 어떤 효율, 패널 효율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이제 론지 제품은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플랜으로 가고 있다. HPBC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양산되고 있고 HPBC 프로가 이제 올 하반기에 나오게 됩니다. HBC는 내년에 나옵니다. 저희 셀 매고 보면 27%까지 도달하고 있으면 27% 마이너스 2%니까 25%까지 저희는 지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 되면 25%짜리가 나오는 패널로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탑콘, N탑콘을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다른 회사보다 약간 연차 저감이 좀 낮은데 그게 이제 HPDC 이게 고유명사는 아니고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인데 N탑콘 중에서 코팅을 2번 하면서 저감률을 좀 상쇄시키는 그런 기술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펜으로 저희가 깔아놓으면 저희께 조금씩 수치가 좋게 나옵니다. 조금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반기에 나오게 될 N타입 백컨택. 요거는 되게 좋은 제품이죠. 그래서 요게 저희 라인업을 보시면은 이렇게 간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핫한 제품은 HPBC 프로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벌써 24%, 25%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저희는 참고로 고내구성 친환경 인증과 그다음에 탄소 인증을 디폴트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 차이 때문에 3개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말씀을 안 해도 저희는 인증을 3가지를 동시에 다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수상 현장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이게 좀 줄어들고 있지만 RPS 현장에도 쓸 수가 있고 복책 현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렇게 선택하죠. 이렇게 선택해서 저감률이 낮아요. 이게 지금 빨간 장표 보세요. 이게 지금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할 때 쓰는 장표예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 시트에서 2가지 인덱스가 여기 나와 있어요. 킬로와트하고 데그러데이션. 킬로와트는 패널 효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그레데이션 저감률을 말하는 거예요. 0.4, 0.38. 이게 사실은 1년차 긁었을 때 한 1000, 20년 긁었을 적에 한 2, 3억 정도의 갭을 냅니다. 1년 이상. 근데 이것 때문에 대출이 되냐 마냐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 데이터 시트에서 저감률이 얼마냐 이거 보시면 돼요. 패널 효율이 얼마냐. 저희는 645W인데 패널 효율 22.5%던데요. 저희는 620W인데 패널 효율 23%던데요. 패널 효율 높은 걸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BOM 관리라던가 KS 관리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지금 막 중구난방으로 하는 회사들 많아요. KS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BOM 관리 안 하면 저희가 재수 없으면 막 전수감사 들어가가지고 KS 취소되고 극단적으로 막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건물 뜯어냅니다. 고객한테 환불해줘야 됩니다. 나라에 환불해줘야 되겠죠. 좀 한전에 팔았으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뭐 BNA EF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티어 1, 티어 2가 구분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나의 잡지사에 불과하지만 이런 거 막 평판조사 해가지고 티어 1, 티어 2로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한해 금리 부담이 막 갑자기 1000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회사가 갑자기 흔들거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캐파. 저희가 캐파 하면 120기가 하고 있는데 캐파가 많다는 거는 그 자재재를 이렇게 구매한다는 거고 싸게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하여간 뭐 이런 베이스를 구매를 해서 구매를 했으면 태양광 산업 아까도 8기가로 제가 예측했듯이 우상향하는 좋은 산업입니다. 그리고 민간의 영역으로 갈수록 여러분이 돈 많이 벌게 돼 있어요. 그동안 사실 여기까지 뭐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만은 더 미래가 있는 사업이고 더 현명하게 하고 더 실력적으로 승부하고 하면은 반드시 돈이 된다. 그리고 더 선진화된 구조의 어떤 시장을 바꿀 수 있다 하는 차원을 가지시고 제품도 선택하고 미래를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뭐 코멘트나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면 의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